현명한 금융생활은 벌기와 불리기 못지않게 잘 빌리고 갚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신용사회에서는 적절하게 대출을 사용하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다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워지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신용 하락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금융생활이 곤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대출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대출의 장점에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 시점으로 당겨서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능력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싶어도 신용이 부족하면 그 꿈은 그림의 떡일 겁니다. 하지만 신용거래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당장 구입해서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경제적인 유익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병따개를 이용하면 쉽게 병마개를 열 수 있는 것과 같이 부채는 지렛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비용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출은 남의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대가, 그러니까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다는 것은 미래 소득을 미리 썼다는 것이고 이것은 공짜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 갚아 나가야 할 돈입니다. 현재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고 난 후에 결국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규모,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이 내 상황에 적합한지 따져본 뒤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내 소득에 맞지 않은 대출을 하게 되면 급기야는 고금리의 덫에 빠지기 쉽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개인의 신용이 미흡하거나 부족할 때 금융회사는 대출 회수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섰다가 온 가족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돈 한 푼도 허투루 안 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면 매우 억울할 겁니다. 2008년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생겼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피보증인의 신용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고 신용정보를 통보하지 않았을 시에는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신용정보를 모르고 보증을 섰다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보증기간 중에 피보증인이 연체한 경우에 금융기관은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3회 이상 미통보 시에는 보증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보증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고 보증인이 갚을 최고 액수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보통 집을 담보로 보증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담보대출할 때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이 부족하다면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금융지원에는 미소금융처럼 직접 대출을 지원해 주거나 햇살론처럼 보증을 통해 신용을 보강해 주는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 조정을 통해 상환 조건을 완화해 주는 사후적 지원도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397로 전화해 문의하거나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지원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금융지원을 받아 재기에 성공한 박성공 씨의 사례입니다. 에휴, 지난해 20년간 운영했던 횟집이 운영나네. 망했어요. 뭐 어떡해요. 더 보증금만 챙겼지. 아유, 가게가 망해서 매일 숨을 마시고 뭐. 그러다가 아는 지인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박성공 씨는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 재기를 위해 경영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기를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대출금과 이자를 4년에 걸쳐 나눠 갚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 결국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 서민금융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대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 성실하게 일해서 상환하려는 노력, 그리고 실제 상환할 수 있는 현금 흐름 확보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을 언제든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작건 크건, 금융기관에서 빌리건 아니면 주변 친구에게 빌리건, 돈도 현명하게 빌려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현명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같이 알아볼까요? 현명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지, 대출 목적이 단순히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출은 비용을 수반하는 유료 서비스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체 대출 규모가 자신의 순수익의 4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출 원리금이 클수록 실제 생활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연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자칫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평소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연체는 신용등급 하락의 주범이니 연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주거래 금융회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단골 식당에서 반찬을 더 많이 주듯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급여 이체, 적금 가입, 공과금 이체 등을 이용하게 되면 금리 우대나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양호한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꾸준한 소득 확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에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향후 현금 흐름을 감안해서 적정한 대출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가용 예산을 벗어나는 과잉 대출의 유혹을 끊어버려야 하는데요. 금융회사에서 대출 한도를 설정해 주는 등의 조언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합리적인 대출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본인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최적의 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단기 대출 때는 변동금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만기일시, 거치식, 할부 상환 방식 등 상환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상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대출 비용을 최대한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금리나 옵션을 선택해서 최대한 금리를 낮춰야 하고 중도 상환 시 지급할 비용을 사전에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파인을 통해 금융회사 간의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작업 대출이나 사기 대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은 절대 피해야 하고 문자 메시지나 SNS 등을 통한 불법 금융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급전이 필요해 작업 대출을 받는 정도라면 빚의 늪에 직면해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개인 신용정보는 내 사리요 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용사회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대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의나 통장을 빌려주면 대출 승인이나 대가를 주겠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포 통장에 이용되는 경우 명의 대여자도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신규 대출 거절, 금융거래 이용 정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대출 후 대출 금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신용 상태나 소득 등이 개선되었다면
기존 대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환승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보증은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되는 순간 그 대출을 받은 사람과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만약 보증을 서주었다면 그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제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